예, 지난번에 그 레이달리오의 자산 배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, 이 자산 배분 얘기하면 되게 좀 고리타분하다. 이거 왜 해야 되냐. 그냥 주식을 자기가 직접 비중 조정하고 하면 되는데, 자산 배분이 왜 필요한지, 이 부분이 그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잘 이해를 못 하세요. 그래서 제가 예시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. 그 자산 배분 얘기할 때 가장 이제 많이 드는 예시 중에 하나가 이게 셰넌의 도깨비 현상입니다. 그래서 이 셔넌의 도깨비 현상 보시면은 이 우리가 주식이 파란색이라고 보겠습니다. 이게 파란색 주식이 계속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이렇게 쭉 간다고 치고요. 그러니까 뭐 주식은 변화가 없는 거죠. 그냥 와리가리만 하는 거죠. 근데 이거를 그 리밸런스를 해가지고 50%는 주식을 가지고 50%는 캐시, 그냥 현금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거를 이제 50대 50 비중으로 리밸런스를 계속 하는 거죠. 예, 그러면은 주식이 올라갔을 때 반은 청산하고 주식에서 뭐 먹는 부분 반은 청산하는 거죠. 그 다음에 현금 가지고 있고 요거 빠질 때는 이제 그만큼 안 빠지는 거죠. 왜냐면은 주식을 어느 정도 청산했으니까 그죠. 그래서 더 적게 빠지고 그러니까 오를 때는 또 이제 올라가면은 거기서 또 덜어내서 50%로 줄이고 요거를 이제 계속 반복을 해버리면은 이렇게 이제 수익률이 이 주식하고 현금 요 두 가지만 가지고 이제 자산 배분을 했는데도 이렇게 우상향을 쭉 해버리는 겁니다. 예, 그래서 우리가 주식이 뭐 위험 자산이니까 주식을 뭐 어느 정도는 자산 배분할 때 당연히 가지고 가야 되는데 우리가 왜 채권을 해야 되고 왜 자산 배분해야 되냐? 결국은 주식하고 상관성이 낮은 자산이잖아요. 이 캐시라는 것 자체가 뭐 채권도 그럴 수 있고 그러면 이런 것들을 섞었을 때 우리가 비중을 계속 조절하면서 리밸런스를 통해서 가격이 많이 올랐을 때 주식이 이제 이 리밸런스 통해서 덜어내는 거죠. 줄여버리고 뭐 이런 걸 이제 계속 반복하면은 이 자산 배분 효과로 인해서 전체적인 포트폴리오 수익률이 이제 우상향할 수 있다는 거죠. 예, 그래서 이게 셔넌의 도깨비 현상이다.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자산 배분을 실증적으로 이제 그 증명해 주는 거죠. 이렇게 많이 올라갈 수 있다고. 그래서 여기도 이제 셔넌 도깨비 현상을 스탁 A, 스탁 B 뭐 이렇게 1, 2 이렇게 나눴는데요. 이게 이제 파란색이 스탁 1의 움직임이고 스탁 2는 이렇게 내려가죠. 그러면은 이 두 개를 평균을 내면 뭐 중간 값이 한 요 정도일 것 같은데 포트폴리오를 보면은 이때 리밸런스를 계속 50대 50으로 하면은 이렇게 올랐던 자산보다 더 올라갑니다. 예. 예. 그래서 결국 자산 배분 효과는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리밸런스 하면서 빠진 자산을 더 넣고 오른 자산을 이제 더 이제 청산하면서 꾸준히 유지했을 때 얻어지는 이 자산 배분 효과가 굉장히 크다. 이런 걸로 이제 증명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이제 그 레이 달리오의 자산 배분을 말씀을 드렸고, 그러니까 레이 달리오가 강조하는 거는 결국 이게 자산 배분에서 결국은 변동성을 낮춰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변동성 기준에서 이제 포트폴리오를 가져가야 되는 거고, 그리고 이 포트폴리오의 상관관계가 낮고 포트폴리오 길이 그 자산 길이 그 다음에 이게 장기적으로 우상향해야 된다는 거죠. 그래서 주식, 채권, 뭐 커머더티, 골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자산 배분을 해서 이 우상향을 만들어 가는 거죠. 예,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거하고 일맥상통하죠. 결국 주식이 올랐을 땐 주식을 줄여주고 채권 가격이 올라갔을 땐 채권을 줄여주고 이런 형태로 해서 분기별로 뭐 이렇게 리밸런스를 해서 결국은 자산 배분 효과로 인해서 우상향을 간다. 이게 이제 올레더 전략입니다. 제가 한 발짝 더 나가서 이제 그러면 올레더 전략을 레버리지를 쓸 수가 없을까? 이걸 먼저 이제 좀 연구하신 분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분 블로그에서 좀 내용을 떠왔는데요. 지금 올레더 전략은 뭐 말씀드린 대로 뭐 S&P 500, 그 다음에 롱텀 미국 장기채, 뭐 중기채, 그 다음에 커머더티, 골드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올레더 전략이죠. 그래서 레이 달리오 씨가 이제 그냥 그 인터뷰 도중에 뱉어낸 이거 얘기예요. 이게 뭐 책에 있는 내용이 아니고 이분이 인터뷰어가 계속 이제 뭐 알려달라 하니까 그냥 알려준 거거든요. 이게 이제 올레더 전략으로 일반적인 이제 레이 달리오식 전략이다 해서 이제 좀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걸 이제 레버리지를 써서 이렇게 만들어 보니까 이 레버리지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 거죠. 그래서 올레더 전략을 이제 그냥 썼을 때는 뭐 2007년도부터 쭉 보면 이제 그 연평균 수익률이 7.6% 정도 나오죠. 근데
우리가 이제 올레드 전략을 이런 이제 레버리지 ETF를 통해 가지고 이제 분기별로 리밸런스 하면서 갖춰가니까 거의 2배 가까운 13.88% 나옵니다. 이게 왜 이렇게 높게 나오냐? 결국은 이 기본적인 가정, 그러니까 올레드가 가정하는 기본적인 가정은 상관관계가 낮으면서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걸로 만들었기 때문에 아까 보여드렸던 이제 셰넌의 도깨비 현상처럼 결국은 오르는 주식, 뭐 주식이 올랐으면 주식의 비중을 덜어내고 또는 커머더티나 골드가 올랐으면 골드의 비중을 덜어내고 이런 거를 자산 배분 효과를 통해서 가지고 가면서도 이 얘네들의 상관관계가 낮으니까 변동성을 어느 정도 뭐 물론 이제 레버리지니까 변동성은 기존의 올레드보다 더 있죠. 하지만 거기에 맞춰서 충분히 이제 그 수익률도 같이 상승하더라. 그래서 거의 유사한 수준의 샤프 레이시오를 가지면서도 장기 성과가 2배 가까이 나오는 그런 레버리지 전략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. 여기서는 이제 또 3x 3배짜리 ETF를 가지고도 이렇게 그 만들어 봤더라고요. 그래서 3배짜리로 하면 3배짜리 지금 골드 ETF가 지금 상장이 빠져가지고 지금 이제 골드만 2x로 했어요. 나머지는 다 3배짜리로 했을 때 보시면은 이제 CAGR이 아까보다 더 올라가죠. 13.85가 2배짜리였고 1배짜리가 8.5였는데 3배짜리는 18.78로 해서 훨씬 올라가는. 뭐 물론 이제 여기서 이제 변동성은 더 늘어난다고 봐야죠. 스탠다드 디비에이션도 늘어나고 맥시멈 드로우다운 최대 손실 폭도 훨씬 늘어납니다. 하지만 그냥 단순 수익률로 놓고 봤을 때는 연 환산 수익률이 그만큼 상쇄하면서 올라가더라.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자산 배분을 굉장히 중요한 투자의 수단인데 뭐 채권을 넣으면 굉장히 이건 뭐 지루하다. 채권은 뭐 어르신들이만 투자하는 옛날 사람이 투자하는 거지. 뭐 이렇게 도외시할 게 아니고 자산 배분 효과로 그 주식과의 상관성이 낮기 때문에 특히 이제 미국 국채 같은 경우 미국 장기 국채 같은 경우 특히나 이제 경제 상황이 어려우면은 국채 가격이 올라가잖아요. 최근에 사태를 보더라도 미국의 이제 뭐 그 실리콘밸리 뱅크 뭐 이런 쪽이 파산하니까 미국의 이제 국채 가격은 확 올라가죠. 그런 형태로 해서 주식이 안 좋을 때 국채 가격이 올라간다. 결국 상관관계가 반대면서 장기적으로는 우상향 하더라.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자산 배분에 너무 좋은 주식과 콤비네이션이 맞는 거죠. 그런 형태로 좀 활용을 하면 좋겠다. 이런 측면에서 영상 찍어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